2024년 5월 28일 북한의 오물풍선 260여 개가 광화문 정부청사는 물론 전북 무주와 경남 거창에까지 떨어졌습니다. 당시 정부는 북한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맞대응한 거라고만 설명했는데 이보다 앞서 군 당국이 직접 북한에 전단을 날려보냈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습니다. 작전 지시를 처음 받았을 때 이거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 오물풍선 날아오는 걸 보면서 이게 우리가 했던 것에 대한 보복이구나. 국군 심리전단 병사들은 2023년 10월 이후 2024년 12월까지 두 달에 한두 번씩 대북전단을 보내는 작전을 수행했다며 특히 민간단체들이 대북전단 풍선을 부양한 날에 맞췄다고 털어놨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직후부터인데 군인 신분을 감추기 위해 은밀하게 진행했다고 합니다. 작전을 할 때 군복이 아니라 흑복을 입고 작전을 하거든요. 24년도에는 지속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까지 이처럼 많게는 하루에 100개의 대북전단 풍선이 북한으로 넘어갔고 북한은 그때마다 각종 쓰레기를 담은 오물풍선을 내려보내며 위협했습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북한을 자극해 도발을 유도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적 비상 상황을 조성하려고 했다고 결론냈습니다. 평양과 원산 등에 무인기 18대를 보내고 오물풍선을 빌미로 대공포 조주는 물론 원점 타격까지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했던 일이 어쩌면 이 계엄을 위한 어떤 빌드업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정말 위험한 상황 속에 투입이 되었었구나 하는 어떤 배신감 같은 것도 들고요. 국방부가 국군 심리전단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조사에 나선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에 사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도 자칫 종북몰이, 정치적 이념 대결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 걱정돼 말을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지난해 11월 17일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남측의 대북전단 살포를 맹렬히 비난하며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위협하고 나섰습니다. 곧 북한이 오물풍선을 내려보낼 걸로 예상되던 그날 밤 육군 최전방 부대에 있던 대공포가 갑자기 전진 배치됩니다. 비상계엄 16일 전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북한이 풍선을 살포하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은 합참 지휘 통제실을 찾았습니다. 그리곤 오물풍선을 타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육군 1군단과 3군단이 즉각 30mm 대공포인 비호 등의 발사각을 높여 고각 발사를 위한 조준에 들어간 걸로 파악됐습니다. 합참의 만류로 실제 발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열흘 뒤인 11월 28일 북한이 다시 오물풍선을 내려보내자 김용현 전 장관은 또 한 번 합참에 격추를 지시했지만 이번에도 실행까진 가진 않았습니다. 앞서 합참이 작년 9월에 오물풍선을 띄우는 북한 내 원점을 타격하는 작전 계획도 마련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역시 김용현 당시 장관의 지시였습니다. 김 장관이 이후 원점 타격을 계속 종용했는데 합참은 그때마다 NSC나 국회 보고 등의 절차를 핑계로 행동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합참이 따르지 않자 김 전 장관은 육사 후배인 이승호 당시 본부장을 따로 불러 원점 타격이 필요하다고 보고만 하면 직접 지휘권을 행사해 지상작전사령부에 지시하겠다고까지 압박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승호 전 본부장은 상식에 벗어나는 일들을 시키려는 것 같아 이때부터 김 전 장관 지시에 반대하기로 했다고 특검에 진술했습니다.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뜻에 따라 김용현 전 장관이 오물풍선을 빌미로 북한에 대한 군사작전을 감행하려 했다는 게 특검팀의 결론입니다. 11월 28일 이후 북한은 오물풍선을 내려보내지 않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닷새 뒤 한밤중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특검팀은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군사대치 상황을 이용해 국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려 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꼭 1년 전 불법 비상계엄에 동조한 군인들이 몰렸던 국방부 청사에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라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전군의 주요 간부 150명을 불러 모은 안규백 장관은 장성은 자신의 결심에 책임을 져야 하는 계급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계엄에 가담하고도 명령을 핑계로 빠져나가려는 전임 지휘관들을 질타하며 단죄와 성찰을 당부했습니다. 썩은 나무로는 조각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교사 없이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대대적인 인사를 통해 새로 임명된 지휘관들을 상대로 안 장관은 불법 계엄 당시 내가 지휘관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지를 스스로 묻고 답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흔들림 없이 자신의 직을 걸고 헌법과 국민에게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사람만이 국민의 군대를 재건이라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5.16 군사정변과 12.12 군사 반란 등을 거치면서도 적당히 상처를 덮어버렸기에 또다시 불법 계엄의 비극이 반복됐다며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적당주의와 결별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특검 수사에 이은 국방부 자체 조사, 여기에 최근 출범한 헌법 존중 TF를 거쳐 추가 쇄신 인사와 책임 추궁을 예고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탑승자 34명 가운데 1명만 강등이 확정된 계엄버스에 대한 후속 징계도 잇따를 전망입니다. 진영승 합참의장도 작전 지휘관들을 소집해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한다는 군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는 것이 국민에게 신뢰받을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